안녕하세요. 리뷰아재입니다. 일단 경이로운 소문, 지난 10회 리뷰를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금 원래의 소문이로 만들어버린 위겐의 행동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이기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을 보기 위해 1400만 번의 미래를 본 것 같은 선견지명이자 큰 그림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큰 그림은 개뿔. 위겐은 그저 자신이 소멸당할까봐 소문이를 믿지 못했던 그저 융인이 융인한 것이었네요. 아니 본인들이 뽑아놓고 혹은 마음대로 들어가놓고 왜 이렇게 손발도 안 맞고 몸둘은 또 얼마나 살이시는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수억 백원 전부 다 융인 자격을 박탈하고 싶네요. 어쨌든 위겐이 소문이를 믿지 못해 카운터 자격을 박탈한 일은 소문이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청신에 의해 타겟팅이 돼버린 소문이는 바로 납치가 되어버렸죠. 지청신이 거리두기 3단계를 무시하고 5명의 악귀들을 모은 건 카운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는데 납치된 건 아이러니하게 카운터 자격이 박탈된 소문이가 맨 처음이었죠. 융인들이 생각이 조금만 깊고 카운터들을 생각해줬다면 이미 지청신과 한바탕부터 크게 다치기까지 했던, 그래서 지청신이 얼굴을 제일 잘 알아볼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은 지켜줬어야죠. 아니면 누굴 하나 붙여서 지켜봐 주던지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막무가내식 자격 박탈은 참사를 불렀고 카운터들은 백향이와 지청신의 영상통화를 받고 소문이를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악귀 3단계는 풍월이 아니라 기억을 읽어버렸고 소문이의 기억을 토대로 악귀들은 카운터들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RPG 게임을 할 때 계속 힐을 주는 힐러는 가장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적에게는 그만큼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기에 백향이는 치유 능력을 가진 추매옥을 1번 타깃으로 정했고 결국 악귀들의 농간에 가모탁 도하나와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에 추매옥이었다면 혹시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소문이를 살린 이후 힘도 많이 빠진 상태, 결국 악귀 두 놈에게 무참히 당한 채 쓰러지게 되고 그 순간 융에 있는 수호까지 정신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런 일에 융인들도 놀라며 카운터들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가모탁과 도하나 또한 백향이 지청신이라는 3단계 두 놈의 떨거지들까지 상대하다가 모두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 박탈은 소문이는 물론 나머지 카운터들까지 사지로 몰아넣은 최악의 한 수가 되었죠. 계속해서 악귀들에게 당하는 카운터를 보며 울부짖는 소문이, 그 순간 소문이에게 쓰러진 악귀에게서 빠져나온 영혼 하나가 흡수되며 융과의 통신이 연결됩니다. 소문이는 위겐을 찾으며 카운터들을 도와달라 소리치지만 융인들은 그저 머선일이고만 찾을 뿐이죠. 리뷰하자는 웹툰을 보지 않았는데 원작에서도 융인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나요? 카운터들에게 들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준 건 좋은데 그 외에는 너무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게 아닌지 결국 지청신은 그렇게 쓰러진 카운터들 곁에 불까지 지르고 소문이는 더욱더 간절하게 카운터들을 구하고 싶어합니다. 그 순간 융에 있던 위겐의 몸이 진공청소기에 먼지가 빨려들듯 소문이의 몸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소문이's back! 드디어 소문이가 카운터로 돌아오며 스스로 모든 걸 깨닫고 융인까지 흡수해버린 소문이의 힘을 표현하듯 엄청난 융의 땅이 소환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초샤이언인급 카운터가 된 소문이가 1대4 정도로 싸우면서 다 이겨버리고 카운터들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멋지게 밧줄 딱 끊고 우와 했는데 남은 게 떨거지 2명, 그리고 11회가 끝날 때까지 액션씬이 없어서 뭔가 맥이 딱 끊긴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도 앞으로 모든 걸 깨닫고 선택이 아닌 스스로 카운터가 된 소문이의 모습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진짜 경고도 꽉 안 찬 소문이 카운터 박탈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아하니 카운터 초엘리트 영재 같으니까 뭔가 다 이건 우리가 만든 거야 하는 것처럼 엄지척하고 응원하고 축하하는 거 태세전환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은데 융인들도 앞으로 카운터들을 좀 더 믿어줬으면 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플래그가 스물스물 보였던 김정영 형사의 충격적인 사망 엔딩, 지청신의 후두부 강타 한 방에 잃었던 기억이 조금 돌아온 가모탁, 하나는 디스크 조각 모음하듯이 못하게 머릿속 기억들을 정리해주고 그날 자신을 불러낸 제보자의 번호를 기억해내죠. 가모탁을 제보 전화로 유인해 함정에 빠뜨린 사람, 가모탁이 전화 한 통에 의심 없이 신뢰할 수 있고 바로 달려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 바로 신명희 시장 선거 당시 캠프에 찾아갔을 때 못하게 먼저 아는 척을 했던 김영림 친구,
수사 당시에도 만난 적이 있으니 아는 척을 했던 것이고 김영림 친구인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으니 당연히 가모탁도 의심을 안 한 것 아닐까요? 아마도 그 사람의 정체는 신명희 비서 장혜경이겠죠. 가모탁이 캠프에 방문해 아는 척을 했을 때 테이블 상석에 자리가 있었으니 선거 당시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사람이고, 지난 9회 때 시장실에서 카운터 사진을 펼쳐 놓았을 때도 장혜경은 누군가를 알아보는 눈치였죠. 경이로운 소문에는 수많은 악귀에 잡아먹힐 만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장혜경도 본인의 출세를 위해 친구를 팔아 신명희 밑에 둥지를 튼 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죠. 아직 찾은 기억 중 번호에 대한 기억이 없어 누구에 대한 번호인지 정영에게 말해놓은 상태, 자신의 죽음에 관련된 기억 외에 정영에 대한 기억도 돌아왔기에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피해피한 분위기로 서로에게 향하는 두 사람. 그러나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국룰이 있죠. 뭔가 갑자기 급 해피해피해지면 그만큼 플래그도 진해지는. 결국 정영 형사에게 다가간 가모탁은 그녀의 죽음을 보고 맙니다. 과연 정영에 대한 기억을 찾고 행복해질 수 있는 모탁의 앞날에 죄를 뿌린 놈은 누구일까요? 일단 차창이 활짝 열린 채 총에 맞은 듯한 정영. 반항의 흔적 없이 죽은 걸로 봐서 면식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영 형사가 반항하지 않을 만한 친분이 있고 총을 사용할 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경찰 쪽 인물이겠죠. 만약 악기 내지는 신명희 쪽 사람이었다면 분명 반항의 흔적이나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요. 제1용의자는 최수룡입니다. 동기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죠. 정영과 친분이 있고 총을 쓸 수 있으며 동기가 있는 인물. 하지만 저는 왠지 최수룡은 아닐 듯 싶은데요. 최수룡은 조태신에게 크게 모욕을 당한 상황. 그게 수룡의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이전에 더 이상 자신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까지 했었으니 직접 김정영을 죽이진 않았을 듯 싶은데요. 저는 왠지 김정영보다는 가모탁의 과거를 보고 있자니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장희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구도 배신하고 모탁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모탁이 배신당했던 것처럼 정영도 배신당했다면 그 그림에 가장 잘 어울릴 사람은 강한울이죠. 모탁이 주차장에서 정영에게 전화를 했을 때 뒤에 지나가던 후드를 쓴 인물, 분명 모탁이 전화를 했고 정영의 벨이 울릴 때 그녀가 죽었기에 그 순간 뒤에 지나가는 남자가 시간상 범인일 수 없지만 정영에게 울린 벨소리가 모탁의 전화가 아니라면 말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편집상 모탁의 전화, 정영의 벨소리가 순서지만 범인의 전화, 정영의 벨소리, 모탁의 전화라면 뒤에 후드를 입고 지나갔던 사람이 충분히 범인이 될 수 있죠. 정영을 따라 경찰서에서 약속 장소까지 뒤따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인물. 왠지 전 김정영이 경찰서에 나오기 전 가모탁에게 받은 번호를 한울에게 알려줬고 이미 그 번호의 존재를 알고 있던 내부 첩자 강한울이 정영을 따라와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회에서 가모탁이 죽기 직전 정영의 기억 속에서 본 것이 있죠. 바로 경찰의 시계. 해당 시계는 20주년 근속기념 시계였다고 모탁은 얘기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이로운 소문은 여타 드라마와 다르게 지금까지 큰 페이크 없이 굉장히 직관적인 오락형 장르물이었죠. 이런 분위기대로 범인을 유추해 본다면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표 과장 혹은 최수룡 서장이 범인이 되겠죠. 최 서장은 앞서 제일 범인처럼 보이지만 동기보다 반발심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제외를 했고, 그렇다면 남는 건 표 과장인데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물론 표 과장도 승진욕이나 돈 때문에 악인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만으론 딱 그냥 비리경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싶습니다. 차라리 비밀의 숲 시즌2 때 경찰 시계로 페이크를 썼던 것처럼 가모탁이 확인한 그 시계가 범인이 범행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페이크일 것이란 게 저는 더 솔깃하더군요. 김정영의 제거를 최수룡에게 먼저 시켰지만 최수룡은 거부는 물론이거니와 반발까지 했고, 그렇게 자꾸 삐딱선을 타는 최수룡과 김정영을 한 번에 보내기 위한 계획. 그래서 표과장 혹은 최수룡의 시계를 이용해 범인을 최수룡 쪽으로 몰려는 계획. 그 외에도 제가 강한우를 의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표과장이 얘기했던 총입니다. 김정영이 오전에 직접 수령한 총알의 일련 번호와 사망 당시 발견된 탄환의 일련 번호가 같아서 김정영의 죽음은 스스로 끝낸 것이 되가는데요. 당연히 김정영은 사건 해결을 위해 수령한 총을 가모탁을 만나면서 들고 나가진 않았을 듯하고, 결국 범인은 김정영이 오전에 총을 수령했고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으며 김정영의 책상을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에 저는 시계보단 총이 범인 추리에 더 중요하며 같은 팀이고 정영이 뭐든 믿고 맡길 수 있어 책상까지도 접근 이용한 강한울이 범인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가못하게 연인이었고 현재 중진경찰서에서 가장 컨트롤이 안 되는 경찰이기에 줄 건 주면서 김정영의 신뢰를 얻게 만들고 그래서 근거리에서 그녀를 감시하도록 붙여진 첩자일 가능성이 높을 듯 싶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15인 것도 혹시 김정영이 노노브라더스를 털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닐까요? 그 외 오늘 12회는 카운터들이 신명희와 아이들에게 정치자금을 뺏고 김영림의 사채를 빼돌려 그들에게 시원한 뒤통수를 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의 의도는 진짜 무서운 건 지청신 같은 악귀보다 신명희와 같이 욕망에 찌든 괴물 같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이로운 소문의 진짜 재미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기들을 우리 옆집에 사는 것 같은 모습의 카운터들이 통쾌하게 깨부수고 악기를 소멸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11회에서 그렇게 멋있게 카운터로 복귀한 소문이가 12회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지청신과 붙지 않고 가방을 바꿔치기 하고 경찰에 증거를 넘겨 해결하는 등 전혀 카운터다운 활약이 없던 이번 주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만 드디어 김영림의 시신이 발견되어 거기서 나온 DNA로 신명희와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려 대선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건 악기가 아닌 인간을 혼내주는 방법으론 딱 맞았다 생각합니다. 카운터들이 모두 죽었다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신명희. 이제 카운터들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었으니 똑바로 일 처리를 하지 못한 지청신은 불이익을 받을 테고 악벤저스는 다시 카운터들을 찾아 나서겠죠. 다음 주엔 꼭 초카운터 소문이가 지청신 일당과 멋지게 한판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며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거리두기 3단계라 2명 버리고 3명으로 맞춘 지청신 굿!